여성 진행자, 낙관론자, 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 L&P 바이오입니다. 2008년에 설립된 후 꾸준히 성장해온 이 회사가 최근에 신제품 출시랑 또 글로벌 대형 기업과의 어떤 파트너십 가능성으로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과연 이 L&K 바이오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기대만큼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L&K 바이오의 기술력, 또 신제품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경쟁 상황, 그리고 신규 사업이나 계약 자체가 가진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L&K 바이오는 척추 임플란트, 특히 그 요추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단 2곳만 보유한 풀 라인업, 그러니까 허리 수술에 필요한 모든 제품군을 갖춘 그런 기술 강소 기업입니다. 그 주력 제품 중 하나는 출시하고 나서 4,000건이 넘는 수술 동안 부작용이 단 한 건도 없었을 정도로 안정성을 인정받았죠. 여기에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흉곽, 즉 가슴 부위 척추 제품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커요. 경쟁사가 전 세계적으로 2곳뿐이라서 시장 선점 기회가 있고 병원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절감해서 마진율도 높습니다. 이미 미국 내 주요 외과의사, 소위 빅4 서전을 확보했고요. 2025년 올해 400만 달러 매출을 시작으로 거래 병원을 30곳까지 늘려서 900만 달러 매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실사까지 마쳤고 상대방은 자체 제품 개발을 포기한 상태라 유럽 판매 허가, CE마크까지 갖춘 L&K 바이오 제품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계약이 성사되면 초기 100억 원 규모 납품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연 7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중남미, 일본, 중국 같은 신규 시장 개척도 활발하고 생산 능력도 이미 40% 증설 완료했고요. 성장을 위한 준비는 제 생각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매출의 70% 이상이 미국 시장에 쏠려 있다는 점은 이건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시급하죠. 그리고 가장 큰 기대 요인이라고 하신 그 글로벌 파트너십 역시 아직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2019년에 다른 글로벌 기업 스트라이커와 계약 직전에 무산됐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종 계약까지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100% 확신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신규 시장 진출도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브라질 인허가는 내년 2026년 중반으로 예상되고 중국은 한 2년, 일본은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대리점 계약난으로 즉각적인 대규모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흉곽 제품 시장 자체도 전체 척추 시장이 약 14조 원인데 비해서 1.7조 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성장률은 높을 수 있지만 회사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경추, 그러니까 목 부위 척추 제품 매출이 60억 원대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줄었던 사례처럼 신제품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연 70% 성장 목표는 이 모든 긍정적인 가정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수치예요. 만약에 계약이 불발된다면 제시된 25% 성장 전망치도 글쎄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 진행자, 낙관론자,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서 조금 더 반박하자면요. 말씀하신 과거 스트라이커 건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때 걸림돌이었던 특허 소송 문제는 해결됐고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하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제품, 특히 유럽 CE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이게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3년간 10번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고 단순히 기존 제품 납품뿐만 아니라 라인업 확장까지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건 단순 납품을 넘어서 지역 확장, 제품군 확장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크다고 봐요. 납품 방식도 선금을 받는 구조라 안정적이고 또 원가 대비 매출 총익률 GPM이라고 하죠. 이게 60에서 70%에 달한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직판 구조랑 독자 기술력 덕분이고요. 남성 진행자 비관론자,
글쎄요, 저는 그 계약 성사 가능성을 100%로 보는 건 여전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최종 서명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죠. 초기 납품 물량 300세트 외에 추가 주문이나 지역 확장은 아직은 뭐랄까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대규모 납품 시에는 단가이나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흉곽 제품 역시 경쟁사가 적다는 건 장점이지만 현재 거래 중인 11개 병원에서 목표치인 30개까지 늘리는 과정이 이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만큼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흉곽 제품은 이미 미국 내 영향력 있는 빅4 서전을 확보했기 때문에 초기 시장 침투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30개 병원 목표를 달성하면 약 12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시장 개척 역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이 임박했고 일본은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중국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물론 각국의 인허가 기간은 고려해야 하지만 이미 생산 능력과 연구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성 진행자, 비관론자. 바로 그 인허가 기간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의 불확실성. 그게 제가 계속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과거 경추 제품 매출 감소 사례에서 보듯 신제품 개발과 시장 안착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특수 제품, 그 TA라고 하죠. 그건 고가의 보조 장비가 필요해서 실제 병원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LNK 바이오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요추 제품 풀 라인업,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큰 흉곽 제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날개를 달고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충과 신시장 개척 노력이 더해져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높은 성장 기대감 이면에 과거 계약 불발 경험이라든지 시장 경쟁의 현실, 또 신규 사업과 해외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 같은 이런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시된 성장 목표는 여러 긍정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LNK 바이오의 미래는 혁신 기술과 공격적인 확장 전략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실적인 시장의 장벽과 실행 과정의 난관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양측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판단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